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누구신가요?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사장이시죠. 이분이 이제 53세입니까 4세입니까 59년생이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중소기업 청장으로 중기청장으로 내정이 되었다가 급히 이제 내정이 철회가 되고 사흘 만에 사퇴한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인이 이제 주성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를 만드신 분이고, 이분의 스토리는 뭐 참 이루 우리가 참 길게 설명을 아무리 길게 설명을 해도 그 설명이 이분의 가치를 못 따라갈 정도로 참 대단한 분이죠. 이분은 그야말로 아주 시골 구석에서 나와서 공고를 나온 분이고, 또 전문대학을 졸업을 하고, 또 그야말로 야간 학교를 아마 다니셨나요?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이 반도체 장비 수리기사 이런 걸 좋아하시다가, 물론 대학을 나중에 이제 편입을 해서 나오셨습니다만은, 수리기사를 하다가 10년 동안 수리공을 했습니다. 그걸 하다가 기어이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독립을 하고, 마침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가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군. 이 회사가 2000년도였던가요? 한번 이 삼성으로부터 납품 중지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아마 편집국 부국장 때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삼성이 이제 그 시중에는 삼성이 이제 반도체 장비를 제공하는 주성엔지니어링을 궁지로 몰아붙여서 뭔가 삼성이 혹시 주성엔지니어링을 인수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일부 이제 부정적 시각이 있어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이 삼성으로부터 거래 중지 조치를 받았던 주성엔지니어링을 조사를 해봐라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지시도 하고 그랬었댔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알아온 내용은 아마 그 당시 이제 주성엔지니어링에서 사소한 문제로 아마 약간의 비리라면 비릴 수 있고 관행이라면 관행이라 할 수 있는 아마 약간의 어떤 선물 같은 향응 같은 이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그 주성엔지니어링으로서는 이제 삼성전자에 이제 반도체 부품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이제 업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같이 이제 그 납품 받는 직원들하고 어울려서 저녁도 먹고 또 했겠죠. 근데 삼성 감사실에서 이제 붙어서 쭉 이제 조사를 해서 말하자면 그게 비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판정을 하고, 그 삼성 이제 감사실에서는 그 납품 비리 이런 거와 관련해서 아주 엄격한 내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감사실에서 감사에 들어가면 혹시 이제 직원들이 대기업이라는 우월적 지위로 중소기업들 사장들로부터 납품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는다든지 향응을 받는다든지 납품 대가로 뒷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엄격하게 조사를 하죠. 그래서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금액, 또 해당되는 향의 어떤 내용, 이런 걸 이제 밝혀서 그 해당자 직원들은 이제 문책을 하고, 심한 경우에는 형사고발까지도 하죠. 그 이제 회사를 떠나게 하고, 이제 납품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개월 동안 납품 중지, 또는 이제 그건 이제 유형에 따라서 또 금액에 따라서 다 다른 이제 어떤 말하자면 형량의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삼성이 이제 냉정하게 처리를 하고, 알고 보니까 그랬던 것이 사건이었었댔어요. 그 기억이 이제 저는 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주성엔지니어링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였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납품을 몇 개월 동안 중단 조치를 하면서 이 회사가 완전히 이제 거들이 날 지경이 되었죠. 그래서 근데 바로 그때 이 황철주 사장이 정말 기가 막힌 기업가의 본능이 이제 폭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라는 납품처가 없어지면서 회사가 그야말로 절벽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에 이 황철주라고 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그 기계를 들고 전 세계를 뛰면서 오히려 삼성전자에 납품을 할 때보다 더 많은 거래선을 확보하고 더 많은 매출을 올리는 그야말로 전화위복의 어떤 대성공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와 이거는 다소 불미스러운 일에 따른 거래 중단이
오히려 주성 엔지니어링의 황철주라고 하는 사람을 자극하고 그야말로 결심하게 만들고 그야말로 벼랑 끝에서 또 백척간도 진일보하는 심정으로 세계로 나가서 대성공을 거두게 되죠. 바로 그게 주성 엔지니어링의 황철주 신화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제 이분이 이제 그야말로 시골에서 태어나서 참 공고 나오고 학력이라고 뭐 대학을 나오시긴 나중에 했습니다만은 참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그런 성공을 거두고 반도체 장비에서 태양광으로까지 이제 쭉 사업 영역을 넓히고 그래서 매출액이 뭐 4천억 뭐 이렇게 비트를 하고 아주 이제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고 뭐 좋았을 때는 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값어치만 하더라도 6천억 원에 달하는 그런 거부를 쌓게 되는 이제 그런 그 대까지 성공에 올랐었죠. 물론 주성 엔지니어링은 최근에는 이제 기업 업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좋지 않고 태양광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아주 엉망이죠. 중국의 선택이라는 회사가 얼마 전에 최종 부도 처리가 되고 우리나라도 뭐 웅진 같은 데서 아주 어렵고 OCI 같은 태양광 원조 기업들조차도 요즘은 경영이 굉장히 아마 힘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소위 태양광을 하던 업체들이 1, 2, 3위가 큐셀 같은 이제 업체들이 1등인데 그 큐셀은 우리나라 한화그룹이 인수를 했습니다만은 독일의 1, 2, 3위 태양광 업체가 모두 모조리 이제 부도가 안 하고 그런 이제 어려운 상. 그러니까 태양광 만드는 장비 제조업체 그 반도체하고 이제 태양광 셀하고 기본적인 로직이 똑같으니까 이제 했다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태양광이 아주 곤두박질 치듯이 꼬꾸라지고 또 반도체도 이제 신규 장비 투자가 막 끊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매출액이라는 게 재작년에 근 4천억 가까운 3,700, 800이었나요? 그 정도 선에 있다가 작년에는 700억 원대로 75%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3이 날아가고 매출액 자체가 4분의 1 토막으로 내려앉는 그래서 주가도 폭락하고 이런 이제 경영난 와중이었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황철주라고 하는 이분에 대해서 뭐 기업이라는 것은 업앤다운이 있는 거니까 그건 뭐 별거로 치더라도 이분이 살아온 뭐 저보다 나이가 젊습니다만은 저는 기업가들을 다 좋아합니다. 이 위기를 넘기고 저야말로 뭐 이 간이 작아서 참 웬만한 고민거리만 있어도 잠을 못 자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가들은 그야말로 이 벼랑 끝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그 사업을 일궈내죠. 고용을 하고 돌아오는 뭐 월급날이 정말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만은 수많은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좋은 물건들을 만들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문명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기업인이야말로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뭐 정치가 뭐 혁명가 이런 것보다는 저는 기업인이야말로 진정한 정치가고 진정한 혁명가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뜻에서 황철주 사장도 저 굉장히 존경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중소기업 청장으로 간다 하는 얘기가 발표가 나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고 저는 직감적으로 이거 안 좋은 경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축하를 하기보다는 이거 안 좋은 얘기다 하고 이제 바로 저희 논설위원실의 스태프들하고 주성 엔지니어링의 최근의 경영 상태에 대해서 자료를 좀 뽑아봐라. 기업이나 연구소 또 이제 산업 분석하는 그런 증권회사 리서치 센터 이런 데서 나온 자료들을 좀 뽑아보고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도 좀 뽑아보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이건 황철주 사장의 굉장한 실수다. 황철주 사장은 주성 엔지니어링 그 자체죠. 주성 엔지니어링의 창업자요, 대주주요, CEO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사람이 기업 경영 아주 지금 매출액이 폭락해 있고 매출액의 4분의 3이 부러져 나가고 4분의 1 토막이 나고 그야말로 뭐 영업 적자가 800억이 넘고 이런 상황에서 대주주요, CEO요, 창업자인 사람이 빠진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물론 이제 황철주 본인은 우리 회사가 그렇게 흔들리는 회사가 아니다. 이미 제도화되어서 굴러갈 수 있다라고 자신은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만은 어떻든 이제 물러난다. 그는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이건 중소기업청장으로서는 잘 되었을지 모르지만 주성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와 황철주 본인에게는 기업가 황철주에게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유사 슈도 일종의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사망 선고일 수도 있다 하는 직감을 느꼈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날 발표가 나는 날 저희들이 반대하는 사설을 써야 되나 하고 굉장히 망설였댔습니다. 그 주식도 어떻든 홀드해야 될 거고, 기업 경영권 행사할 수 없고, 청장이 되면 고위공직자이므로 기업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되거든요. 인트레스트 컨플릭트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업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됩니다. 당연히 겸직은 안 되는 것이고,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주식시장은 어떻게 돼? 하고 찾아보니까 웬걸 주가는 폭등을 한 겁니다. 제가, 정말 이건 우리나라의 사류 사회 증후군이다. 주성엔지니어링 주가가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폭등한 이유는 오직 하나다. 그럼 중소기업 청장을 하면서 뭔가 인트레스트 컨플릭트가 아니고 그야말로 중소기업 청장이 주성엔지니어링의 회사를 살리는 쪽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할 거다라고 봤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사적 이익을 도모할 거다. 중소기업 청장으로서 모든 중소기업의 보편적인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고 자기 회사에 주성엔지니어링이 회사가 잘 되도록 뭔가 사적 이익을 도모할 거다라는 것 생각이 만일에 없었다면, 예를 들어 저처럼 정상적으로 생각했다면 중소기업 주성엔지니어링 주성주가는 폭락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폭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박근혜 내각의 가장 큰 문제가 오히려 관료 출신이 너무 많다. 왜 금융위원장 자리에 또 관료냐? 금융위원장 자리 정도라면 예를 들어 증권회사 사장 출신이 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는 은행장 출신이 가면 안 되나? 예를 들어서 어윤대, 김성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김성유 같은 분들이 금융위원장으로 가면 안 되나? 저는 오히려 기업가 출신 또는 은행가 출신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통상산업부가 있지만 거기에 예를 들어 삼성전자 CEO들 출신들이 가면 안 되나? 미래부에 김종훈 씨가 가듯이 미국에는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무부 장관에 골드만삭스 회장이 가고 이렇습니다. 그건 공화민주 가릴 것 없이 그렇습니다. 산업부 인더스트리를 장관하는 산업부, 예를 들어서 제너럴 모터스 GM의 이사하던 분이 가고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전부 관료 출신들이 장악해서 제가 그 문제를 굉장히, 이건 직업관료제 위반이고 문민 가버넌스를 본질로 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황철주 사장의 중기청장 진입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아주 지지하고, 또 개인적으로 저는 이 황 사장을 아주 존경하기 때문에 아주 큰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웬걸 회사 내용을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사람 떠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더군다나 주식시장이 주가 딱 보니까 이건 정말 사류 투자자다. 사류 국민들이다. 주성엔지니어링 주가가 폭락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폭등하고 있다. 대량 거래가 나고. 이건 그러면 중기청장으로 간 다음에 정부 예산이든지 그 정부 거래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정부 예를 들어 삼성전자 목을 비틀어 가지고 주성엔지니어링이 삼성전자에 아주 비싼 가격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무슨 중기청장이 힘을 쓴다? 그렇지 않으면 주성엔지니어링 주가가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폭등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정말로 우리 사회는 사류구나. 그래서 그날 이 문제를 지적하는 무언가의 칼럼을 써야 되나 하고 굉장히 고민을 했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못 썼어요. 못 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지금 쭉 설명했듯이 양면성이 있고 또 너무 개인에 대한 어떤 치명적인 어떤 얘기를 써야 되고 말하자면 흔들리고 있는 경영이 아주 급전직하로 나빠진 회사를 그만두고 왜 너만 빠져나가냐 말하자면 이제 이런 요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이제 사실은 중기청장이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이제 회심의 역작으로 말하자면 황철주 사장을 스카우트한 건데 또 뭔가 그런 점에서 기업가 출신의 고위직 관료의 탄생이라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어떤 인트레스트 구조를 갖는 어떤 기업가 냐 아니면 기업가 출신 관료냐 하는 점에 있어서 망설여지는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이제 고민 끝에 일단 노코멘트 하기로 했는데 결국 사흘 만에 낙마를 하셨죠.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바로 그 인트레스트 문제에 관한 법이 소위 이제 기업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주식이 인트레스트 컨플릭트 문제를 일으켜서는 이익 상충의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되므로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데 백지 신탁하도록 공직자윤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백지 신탁이라는 그 고약에서 그냥 맡겨놓고 자기는 주식에 대해서 신경 안 쓴다. 그냥 제3자가 관리한다. 이런 게 아니고 백지 신탁을 받은 자는 60일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해버리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결국에는 황철주 사장이 고민 끝에 제가 미처 몰랐댔습니다. 그런 규정을 하고 이제 다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우선 황철주 사장이 그 기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을 쌍수를 들어서 환영합니다. 우선 경영 위기라고까지는 얘기할 게 없습니다만은 극도로 악화된 경영을 정상화하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전성기였던 그런 활력을 되찾고 시가총액이 1조를 넘어서고 황철주 사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도 몇 조씩 이렇게 정말 강자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근데 주식시장의 반응을 보면 아직 우리 시장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우리 사회의 어떤 공직에 대한 평가 또는 사회를 보는 어떤 투자자들의 시각은 특히 기관 투자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저질이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느끼게 됩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주가는 최근 며칠 동안에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 투자가들도 대량으로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들도. 그다음 연기금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조차도 주성 엔지니어링이 뭔가 황철주 사장이 사적 이익을 도모할 것이다 하고 보기 때문인 것이죠. 이야, 정말로 우리나라 수준은 큰일이다. 안철수의 안랩 주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지금 다 그런 겁니다. 이야, 정말 안철수가 대통령에 출마하는데 안랩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도 참 가관이죠. 안철수 대통령이면 안철수 대통령이 뭔 부하들을 시켜서 또는 정부 예산으로 안랩을 지지하거나 안랩을 시켜서 우리나라 온 사적, 공적 무슨 보안 시장을 다 쓸도록 하거나 이런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안랩 주가가 올랐던 거거든요. 주가가 다락같이 오르자 또 안철수는 그 주식을 팔아가지고 때는 있다고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회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지금 노원에 출마한다는데 김PD 혹시 그 얘기 들었어요? 그 어떻게 됐는지? 그 재단 만들어졌나요? 그 재단 이사장 나갔습니다. 바뀐다고. 아, 그래요? 예전에 들어왔죠. 그 대통령이 출마한다 그러면서 비싸게 주식 팔아서 그거를 기부하겠다 해놓고 그 기부하겠다는 약속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제 또 노원병에 출마하니까 또 인트레스트 문제가 있으니까 또 재단 설립은 또 연기되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이런 문제도 동시에 있습니다. 저는 황철주 사장이 컴백하게 된 게 아주 잘 됐다 이렇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수많은 벤처기업인들이 정치에 꼬여서 또는 정치에 스스로 맛을 들이면서 자기가 일구었던 벤처의 성공을 자기가 무너뜨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뭐 M사의 뭐 이모 회장, 또 T사의 C모 회장, 그 다음에 뭐 P모 회장, 벤처기업 협회장을 했던 분들, 뭐 이런 분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벤처 거품을 타고 벤처로 성공하고 사회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정치가들이 거기에 접근하고 정부에서 이런저런 청와대 회의를 비롯해서 온갖 회의에 무슨 자문역이다 무슨 위원이다 하면서 초대를 하고 뭐 대기업체 사회이사 같은 것을 시켜주고 대기업 재벌 오너들하고 무슨 이너서클 같은 걸 만들고 물론 황 사장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소위 정치의 맛을 들이면서 기업 경영에 소원해지고 온갖 고급스러운 회의에는 다 초대돼서 그럴듯하게 말하자면 부풀려지고 붕붕 뜨고 그러면서 소위 자기 자신이 우리 사회의 무슨 셀레브리티 저명인사가 된 듯한 착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연구실에 틀어박혀서 정말 직원들하고 같이 열심히 일할 의욕은 떨어지죠. 이것저것 강의하라고 부르는 데는 많고 강의 다니게 되고 그러면서 서서히 스포일돼서 기업인은 다 망치는 겁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기업가를 스포일시키고 부패시킨 끝에 기어이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벤처기업가 중에서.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 주성엔지니어링의 황철주 사장이 중소기업 청장으로 픽업될 때 제가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야, 큰일 났다. 이 정치 맛을 보면 안 되는데 왜 정치 맛을 보시려고 하나. 사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정규제가 현실 정치에는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해서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 있습니다. 제게 정규제는 언론인일 때 정규제의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황철주도 주성엔지니어링의 창업자요, CEO요, 대주주인, 벤처기업가인 한의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황우석 교수 같은 경우에도 만일에 황우석 교수에게 그렇게 대중의 스포트라이트가 가고 정치적으로 아주 정치적으로 주요 인물이 되고 아주 퍼블릭 가이가 되고 퍼블릭 피거가 되고 셀레브리티가 되고 해서 붕붕 뜨고 온 뭐 강의 스케줄 초청 강의 뭐 요청이 뭐 그야말로 쇄도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우쭐해지고 실력보다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안철수는 완전히 거기로 나가버린 거죠. 결국 무너진 거죠. 결국 연구는 부실해지고 기대치는 높고 그 대중의 기대치를 맞추려다 보니까 계속 연구 결과를 뭔가 속도감 있게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사지가 들어가게 돼요. 가짜 사진도 붙이고 해서 논문 조작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그 있는 실력조차도 없는 것처럼 아예 이제는 폄훼되고 있고 그 황우석도 마찬가지 코스를 밟아갔고 벤처 1세대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스스로를 스포일시킨 겁니다. 왜? 정치라고 하는 이 말하자면 진흙탕에 너무 가까이 정치라고 하는 뜨거운 열기 속에 너무 가까이 가서 그야말로 날개가 녹아서 떨어진 이카루스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사장의 중기청장 내정과 사흘 만의 사퇴는 정말 이런 어떤 해프닝이 황철주 사장에게는
정말 쓴약이 되어야 된다. 또 주성 엔지니어링 임직원들 모두가 이번 해프닝을 정말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주성 엔지니어링 경제도 업황도 기업 경영도 완전히 다시 전성기를 되찾을 수 있게 전성기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모아가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제로 제가 오늘 이 주식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주가 움직임을 보면 정말 저질 그 자체입니다. 안철수 주식도 마찬가지였죠. 대통령이 출마하면 안철수 주식 연구소 안랩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갑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황철주 사장이 빠지면 주성 엔지니어링 주가는 폭락해야 되는데 오히려 대량 거래가 나면서 폭등하는 이게 우리 사회의 어떤 수준을 아직까지도 말해주는 거다. 우리 정치가 아직까지도 불투명하고 뭔가 사적 거래와 뒷거래가 있고 인트레스트 컨플릭트 문제가 엄정하게 관리되지 않는다. 뭔가 낙후된 부패 구조가 있고 연줄이 있고 권력이 작용한다고 보는 거죠. 권력이 작용한다. 기업 경영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주가 조작을 엄단하라고 얘기를 하고 첫 국무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 조작을 엄단하라고 할 정도로 주가 조작이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이거나 그렇지는 저는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주가 조작이 문제가 아니고 주식시장 자체가 완전히 투기판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더 문제인데 어떻든 이번에도 또 어김없이 그런 삼류증권시장, 사류증권시장, 또 우리 사회에 있던 그런 그 삼류성, 사류성 이런 것들이 여지없이 드러난 해프닝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 백지신탁이라는 제도, 또 백지신탁이 단순하게 일단 주식을 받아서 객관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백지신탁 받아서 2달 안에 팔아버려야 된다. 그럼 이 장흥순 씨 같은 경우는 25%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25%나 되는 엄청난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온다. 야,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게 정상적인 매각이 되냐 하는 점에서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 참으로 주식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고 법을 너무 쉽게 만들어 놓았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만 어떻든 법이 있는 이상은 일단은 지켜야 되죠. 주성 엔지니어링 황철주 사장 얘기를 오늘은 좀 했습니다. 부디 이번에 그 해프닝이 사실 그게 엇나가는 길입니다. 엇나가는 길입니다. 벤처기업인으로서는 안철수 선생이 엇나가고 있는 것처럼 자칫 엇나갈 수 있는 길이 막아졌다 다행히도. 그런 점을 주성 엔지니어링 황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깊이 인식을 해주고 이번 일을 상처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blessing in disguise 말하자면 불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축복이다. 오히려 우리의 길이 여기다 하는 것을 더 명확하게 한 사건이다. 그것을 황 사장도 깨달아 주시고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를 더 크고 좋은 회사로 만드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을